여러분, 공장에 있는 로봇 하면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완전 다른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인데요. 이게 비슷해 보인다고 그냥 막 썼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이 둘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로보티코라는 용접 로봇 회사가 있었는데 고객들한테서 계속 똑같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로봇 좌표가 자꾸 틀어져요. 처음엔 분명 멀쩡했는데 쓰다 보면 자꾸만 엉뚱한 데를 용접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 로봇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협동 로봇에다가 산업용 로봇 전용 부품인 토치를 그냥 갖다 쓴 거였어요. 와,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보죠. 이 두 로봇은요, 애초에 태어난 이유, 그러니까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왼쪽 산업용 로봇은 어때요? 커다란 안전 펜스 안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이죠.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협동 로봇, 우리가 코봇이라고도 부르는 얘는 사람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람과의 협업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거죠. 산업용 로봇은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로 최고의 생산성,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가정하고 무조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거죠. 그래서 딱 봐도 엄청 튼튼하고 묵직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협동 로봇, 코봇은 정반대예요. 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 아니라 바로 안전입니다. 왜냐? 사람 바로 옆에서 일해야 하니까요. 혹시라도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몸체도 가볍고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게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면 딱 정리가 되죠. 산업용 로봇은 성능의 모든 걸 걸었고 협동 로봇은 안전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아예 사람을 격리시켜버리는 쪽을 택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이렇게 설계 철학이 다르니까 당연히 성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정밀도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그냥 확 드러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0.02m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거예요. 같은 동작을 100번, 1000번 반복해도 오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이건 뭐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을 볼까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정도예요. 산업용 로봇이랑 비교하면 정밀도가 5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이거 불량품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유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대가로 정밀도를 조금 포기한 아주 의도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협동 로봇이 힘도 좀 약하고 속도도 느린 게 절대 단점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의도된 설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격이라는 게 결국 무게랑 속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게 하려면 로봇의 무게와 속도를 일부러 낮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성능을 조금 양보한 대신에 협동 로봇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압도적인 유연성과 사용 편의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산업용 로봇은 한 번 설치하려면 막 몇 주씩 걸리거든요. 근데 협동 로봇은 그냥 박스에서 꺼내서 30분이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어려운 코딩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작업자가 로봇 팔을 손으로 잡고 자, 이렇게 움직여 하고 직접 가르쳐주면 끝입니다. 요즘처럼 만드는 물건이 계속 바뀌는 시대에는 이게 진짜 엄청난 무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그냥 안전해요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표준으로 딱 정해놓은 4가지 공식 협업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 안전 정지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센서가
사람 들어왔다 하고 감지하는 순간 로봇이 하던 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멈추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핸드 가이딩이에요. 작업자가 로봇팔을 직접 손으로 잡고 움직여서 일을 가르치는 거죠. 이리 와서 여기다 이걸 내려놔. 이런 식으로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거의 가르쳐준다는 느낌이죠. 정말 직관적이에요. 세 번째는 한 단계 더 똑똑해집니다. 거리 감지 기능인데요. 로봇이 사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리 있을 땐 쌩쌩 빠르게 일하다가 사람이 점점 다가오면 조심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속도를 스르륵 줄이는 거죠. 마치 눈치 빠른 동료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안전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충돌 감지 기능입니다. 이건 로봇 자체가 충격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각 관절마다 엄청 예민한 센서가 있어서 사람 몸에 살짝 닿기만 해도 그 미세한 힘을 감지하고 즉시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협동 로봇을 진짜 협동 로봇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죠. 자, 이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아셨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좌표가 자꾸 틀어진다는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협동 로봇 전용 투치를 쓰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당연한 거죠. 기존 산업용 토치는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고 무른 재질로 만들었는데 협동 로봇은 사람이나 물체랑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아주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토치를 새로 만들고 뺐다 꼈다 해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고정되도록 브라켓까지 정밀하게 설계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일단 좌표가 틀어지는 문제가 아예 사라졌고요. 토치를 교체할 때마다 매번 좌표를 다시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졌죠. 그랬더니 로봇이 멈춰있던 시간이 사라지면서 가동률이 50%에서 무려 10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협동 로봇이 정밀도가 좀 낮다는 단점이 있더라도 주변 부품이나 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는, 우리 작업에는 과연 어떤 로봇이 맞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간단해요. 만약 우리 공장이 똑같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무조건 산업용 로봇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물건 종류가 자주 바뀌고 중간중간 사람이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 많고 또 로봇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써야 한다. 그럴 땐 협동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최고의 성능이냐 아니면 똑똑한 협업이냐 이 둘 사이의 선택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의 공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이 전혀 없는 기계들만 돌아가는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사람과 로봇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일하는 그런 유연한 공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로봇을 찾아줄 겁니다.